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순희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30몇 년을 근무하시다가 이제 아까 좀 회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마지막 하는 것까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을 보면은 대부분 뭐 건설도로과나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는 조금 증액은 됐어도 아니 그래도 증액이 좀 된 편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뭐 삭감된 이유도 있겠지만, 신규 안전총괄과에서도 신규는 4건인가요? 신규는 변환 대응 뭐 장비 임차 및 물품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자료가 있는데 제가 신규는 많지는 않고요. 예. 네. 대부분 이제 전년도부터 계속 운영되어 왔던 예산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도비가 이제 편성돼서 내려오면 같이 이제 신규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재난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지금 12월 이제 지금 현재도 지금 집행률이 69%인가요? 지금은 더 집행됐을 겁니다. 집행이 됐어요? 예. 보면은 항상 24년도나 그 전에도 보면은 맨날 말일날 연말에 네네. 비중이 돼 있는 거가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행사가. 이번 거에는 이제 의용소방대 2군데가 있습니다. 평택 의용소방대하고 이제 송탄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평택 의용소방대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여기 대회 나갈 때 소방기술 경연대 대회 나갈 때 이제 그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이번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회를 아마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금액이 좀 집행이 안 됐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 경연 대회는 주로 어느 때 열리는가, 그 시기는 없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뭐 그렇죠. 의용소방대에서 우리 정해 이제 갖고. 평택에서 이제 먼저 한 다음에 그게 돛단위 대회로 또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승한 저기가 그 단체가. 예. 그리고 의용소방대. 읍면동별로 이제 그 단체가 또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아마 대회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연말까지 이거는 하시겠죠? 예, 이제 다른 거는 다 집행이 됐고요. 그거는 이제 사정이 그것만? 좀 아직까지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뭐 의용소방대 같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집행률이 뭐 집행을 늦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예, 행사를 예, 안 예. 하셨다니까 그거는 예,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그 25%로 지금 그것도 이제는 현재 뭐 10월 30일까지긴 하지만 예, 예. 집행률이 그 저조해요. 예전에 보면 뒤에 보면 지원이 의용소방대 지원 예전에는 급식비였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바뀌었죠? 간식비였었는데, 네. 이게 이제 올해 반을 바꿨습니다. 좀 소모품을 살 수 있도록. 이제 간식비가 뭐냐면 이제 대형 화재 났을 때 소방대원이 이제 간식 같은 거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제 올해는 크게 대형 화재가 많이 나진 않아가지고 전체가 동원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셔가지고 소모품비로 정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이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 소모품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다 지급을 해드려야지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또 활용을 하실 텐데, 소모품 지급인데 아니 식대 같은 거는 그 저희가 이제 모일 이게 수가 없어.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먼저 들어와야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 내용이 예. 소모품 지급으로 이게 명목이 필요한 바뀌- 물품이나 장비를 살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걸 다 안내도 해드렸고 이제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많이 많이 집행된 걸로 알고 반영됐어요?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20몇 프로가 아니라 그때 기준으로 거의 한 90%는 달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 작년까지는 이제 간식비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이제 출동하거나 이제 그럴 때 대형 화재 때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불용된 걸 저도 그래서 알고 올해는 이제 있는데. 그걸 소모품비로 바꿔서 지금 집행을 거의 다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네네. 소모품은 연말에 치우치지 말고 연초에 좀 미리 예, 예. 지급해드려 갖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실 수 있게 좀 예, 해주셨으면 내년에도 그렇게 해갖고. 안내를 해서 네네. 예,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김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페이지 보면 오수 유출 저감 시설 유지 관리비 이제 해갖고 이제 여기가 저류지 유지 관리비를 보면은 대부분 저는 제초 작업이나 방역 이런 게 이제는 거의 치우치고 있고,
시설 기타 시설 보유 등 이거 보수 이런 거는 저는 80만 원? 이게 이제 정해놓은 세 거고요. 개소? 예, 저희가 이제 그 예산에 맞춰 정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그 저류지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이제 그 비가 이제 한 군데만 이렇게 오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 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비가 들어온 지역은 덜 이제 파손이 되거나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 맞춰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지난 행업 때도 항상 이거 말씀드리지만 저류지에는 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CCTV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거기 수위 감지 센서 뭐 자동화 뭐 경보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집행도 저류지가 대부분 다 자연 유화식이라고 그래서 물이 이제 들어왔다 바로 빠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설치하는데 CCTV 이런 거는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저류지에 대한 큰 사고 같은 거나 그런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저희가 사무실에서 재난상황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CCTV가 그래서 수시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도시개발로 인해서 뭐 저류지 같은 걸 기부 체납을 받거나 그러면 그때는 좀 뭐 안전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장착을 해놓은 것까지 다 기부 받아가지고 좀 저희 시에서 좀 고생을 덜 할 수 있고 예, 우리 그렇게 지금 집행부에서도 예, 덜 그렇게 할 수 하고 있으면 있습니다. 지금 네. 인계 받을 때 철저하게 인계 받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아까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김승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시민안전보험하고 여기에 저희가 안전 총괄과에 있는 게 자전거 보험 네. 여기서 풍수해 보험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풍수해 지진 뭐 보험 사업이 있어요. 29페이지에 보면 네네. 예. 근데 풍수해 지진 사업에서 올해는 다른 거는 보험료가 다 올랐는데 풍수해 보험은 삭감됐어요. 왜 그렇게 되셨죠? 아, 요거는 삭감이 아니고 이제 요게 그 우리 그 단독으로 드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같이 이제 매칭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산정할 때 그 모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택 그 비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이나 온실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걸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주택의 대상 모수가 10%예요. 주택은 전체적으로 10%를 하는 거고 소상공인 대부분 소상공인이 60%가 치중을 돼야 되나요? 소상공인들은 거의 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뭐 하시면서 가입을 하시지 않나요? 가입하는데 이제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소상공인의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자연재해나 이런 풍수에 관련된 거라 본인들이 이제 자부담이 일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자부담 그 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하고 있는데 30% 정도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30%라고 그래도 네. 그분들이 만약에 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또 그거 이제 보험을 저희가 들어주면 거기서 다 나가고요. 없는 보험 경우 가입 안 한 사람은 또 주택 침수나 이런 건 재난지원금 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촘촘하게 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풍수의 보험을 드는 금액보다도 재난지원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훨씬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보험이 더 크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보험이 보험이 지금, 더 커요? 예, 사례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예, 보험이 큽니다. 예. 보험을 액수가 더 크다고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한번 그것 좀 확인해 사례가 보셔야 예, 될 것 저희가 같아요. 이제 이런 책자가 따로 있는데요. 그 안내 거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팜플렛하고 이런 거를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피해를 많이 안 겪어서 그런지 이제 잘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건 이제 뭐 그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화재라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건데 이건 한 번쯤은 이 모수가 이게 지금 이건 풍수해입니다. 화재하고 좀 다르고요. 아니야, 풍수해, 예, 풍수해가, 풍수해라. 풍수- 자연재해 이제 자연재해, 비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약간 이- 다릅니다. 예. 이 자연재 풍수의 지원금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할 텐데 이거는 좀 저도 한번 좀 예, 자료를 저희가 한번 보고 계속 지금 안내를 네. 하고 이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것도 좀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 시민안전보험 저도 이제 보고를 받은 건데 이 시민안전보험이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한 예, 거죠. 그렇습니다. 20년 되셨습니다. 내가 시민안전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자동차 보험이 135페이지. 지금 같은 저기는 아니더라도 이거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 보험
제가 인터넷에 이 시민 안전보험은 정말 보장이 적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상해 의료비로 해갖고 15만 원 자기 부담금 3만 원인데 15만 원 대부분 상해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거나 CT를 찍거나 그렇지 않으면 몇천 원도 안 나와요. 그럼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전거 보험은 너무 틀려요. 그 지금 시민들이 의식이 어떻게 이게 보험을 한 번쯤은 저희가 시에서도 과연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 번은 좀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 좀 이렇게 자전거 보험하고 시민 안전보험하고 풍수하고 그 가입 연 시기별로 해갖고 지급된 것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민들이요, 제가 이거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까 뭐 할지도 모르지만 한간에 상해로 다쳐도 자전거로 다쳤다 그러고 병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전거 보험을 보면은 시민 안전보험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이 이유가 사실 자전거는 타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전 시민 대상이잖아요. 자전거가 뭐 저기가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타고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보험하고 시민 안전보험하고 통합을 해갖고 하는 방법 좀 없나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본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민 안전보험은 상해로 다쳤을 경우 15만 원 외에는 사망이거나 아니면 후유장애도 다 교통상해나 재난 이런 뭐 큰 상해로서 뭐 상해로 만약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근데 허리가 부러졌어요. 이제 최근에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허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고 뭐 골절이 됐는데 그분 나오는 거 15만 원이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만에?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15만 원이지만 이게 이제 금액이 원래 30만 원에서 이제 20만 알아요, 원이 저도,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가 이제 찾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보험료 작년 올해까지 이제 3억을 이제 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보다 오버돼서 이제 지금 지급률이 134%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적어진 게 되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예. 3억, 5억씩 5억 막 이게 2억이나 이게 증액이 2억 이상이 10개월이긴 하지만 10개월이 뭐 3억이었고 뭐 12개월로 내년에는 1년으로 2개월이 연장 더 추가가 돼 갖고 5억 천이고 자전거 보험도 3억 3천에서 4억 2,500원 이거 4억 2,500으로 이것도 또 증액이 됐어요. 이런 증액 가감률을 볼 때 시민 안전보험이나 자전거 보험이 우리 시에 지금 이제 적절한가 요 한 번은 이제 의원님 생각해봐야 되지 말씀하신 대로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화성이나 이런 데처럼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정도까지 받으려면 20억이 넘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저희는 그런 지금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예. 많이 주면 좋죠. 그 시민들은 근데 시민들 대부분이 다 개인 보장으로 보장 받으면서 이제 추가로 보장을 받으시는 네, 건데 예, 예. 그래서 보탬은 되시지만 상해하고 자전거를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나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재정이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어렵습니다. 예. 이걸 하나로 그냥 자전거하고 시민 안전보험하고 하나로 해갖고 뭐 저희가 그것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요. 검토를 해보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했었는데 금액이 지금 더 나오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5억이고 이제 자전거 보험이 아마 4억 좀 4억 넘게 2,500. 예. 그렇게 된 걸로 이제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보험사 6개 시중에 있는 보험사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15억 이상 더 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9월, 10월 계속 검토를 했었거든요. 보험사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도 했었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보험사마다. 저는 보험사에서 이거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거를 제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상 적절한가 이거를 하나도 통합을 할 수 있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험료에서 알겠습니다. 뭐, 추가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시민 안전보험하고 이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네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안전 문화 운동 운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저기 몇 페이지 혹시? 업무 추진비 38페이지요. 여기는 여기 뭐 차량 유지비 여기에는 보험료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예, 보험료는 예. 저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예, 예. 시책 추진비는 뭐 전체적으로 20%좀 삭감한다고 해서 예, 삭감했습니다. 예. 삭감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서 제가 하는 도로과죠. 요 건설도로과의 그 66페이지 건설사업 행정지원 이제 이게 여기서는 좀 아직 그래도 여기는 거의 다 지금 집행률은 거의 다 됐죠. 55%에서 머무르 있는 건 아니죠? 건설사업 행정 지원에 보면 여기에 이제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공공요금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서 그 관련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 통지를 하게 되면 등기우편을 발송하게 되는데 그 등기우편 발송에 대한 그 요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마 전반적으로 이게 그 좀 집행률이 좀 늘어나더라도 올해는 그 저희가 이제 보상이 좀 전년 대비 좀 적었으면 내년에는 좀 늘어날 거라 판단되는데 약간 이제 공공요금에서 조금 이제 집행이 조금 덜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이쪽에 이제 위원회 참석 시간이 네네. 20회를 해요. 그거 이거는 주로 어떤 이거는 일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에서 공공사업 같은 게 이제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위원회 자문을 받던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공법의 대상도 마찬가지고요. 그 위원이 참석하게 되면 회당 저희가 위원이 보통 이제 일에 참석할 때 2시간 미만에 12만 원의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이제 수당 수수료인데 그래서 저희가 6명이 좀 진행되고 있고 그 수수료가 지금 내년에 1,2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거에 뭐 회원 뭐 위원 수가 한 명이 감소돼 갖고 이거는 네, 하고 그건 나서 아니고요. 전체에서 이제 그 참여 위원 수에서 참여 네, 위원 네. 유동 인구가 있고 뭐 참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불참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때에 따라서 네, 근데 네. 이거 20회가 전부 채워지나요? 그 이상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요? 보통 이제 대면 심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2시간 이내에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서면으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할 때는 저희가 보통 이제 10만 원에 그 자문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수용 그 비용인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내 도로망도 및 종합개발계획도 제작 이게 이제 5년 주기로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네네, 5년이 맞습니다. 돼갖고 이거 2026년도에 새롭게 제작을 하시는 저희가 거예요? 이제 도로가 계속해서 이제 변경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이화상가 도로도 이렇게 준공이 되듯이 도로가 계속해서 변경된 사항을 매년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변경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년 단위로 해서 관내 도로망 종합개발 계획도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시기가 돼서 반영을 지금 3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로망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면은 네네. 5년에 계획도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요. 준공이 되면 준공된 도로를 해서 표시해서 새로 작성이 됩니다. 5년에 한 번씩 해는 게 맞는가 싶어요. 네,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청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아까 김승겸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초기 저기 사업비가 46억이었어요. 2024년도에 초기 사업비가 네네. 46억인데 25년도에 이제 144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많이 네. 늘었어요. 네네. 급격히 너무 거기에 많이 이제- 늘었는데 네네.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토지 금액이 그렇게 변동이 요 심했나요? 사항은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 저희가 노선을 계획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600평방미터였었는데 15,410평방미터 이제 면적이 그 50% 이상 증가가 됐고요. 그 면적과 이제 이제 감정가에 이제 증액된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상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그 금개구리 법정 보호종 금개구리 뭐 정밀 조사 이거 네네. 비용으로 이거 올리셨는데 이 금개구리 이거 조사하는데도 거의 한 1년 정도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27년도나 이게 보상이 시작되면 이게 금액이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내에 아마 이 사업은 마무리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몰랐던 사항인데 올해 이제 저희가 그 용역비 1억을 편성해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 과정에서 요거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거를 이제 이행하기 위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은 좋은데 그 가격이 그냥 가는데 금액이 자꾸만 증액되고 연수가 지연될수록 사업이 지연될수록 뭐 보상비가 올라가고 추가 뭐 인건비 올라가고 이래갖고 자꾸만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 추팔리 회전 교차로는 김승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주택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각 사업 영세서의 산출 내역 부실 기재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 148페이지 물론 이건 주민참여 예산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보면 공유 킥보드 및 자전거 견인 시스템 구축 신규 이게 어플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이 수립이 됐을 건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구축 용역 일식, 유지보수 용역 일식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 이거를 그동안까지는 의원님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네네. 내용이 적정한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극히 일부인 거고 193페이지 보면 뮤지컬 관련 이 교통안전 의식 개선 관련된 사업들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도 보면 2천만 원 이게 뭐 사업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에 뭐 몇 회 아니면 분기에 1회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대상이 어떻게 되고 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뮤지컬 공연은 저희가 26년도 신규로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거 행사 운영비로서 있어서 지금 그 업체하고 이제 세부 운영상을 좀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 6회에서 8회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부 내역을 첨부를 해주세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일일이 열거 안 하는데 205쪽을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년 하는 계속 사업이기도 하고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 노후 신호기 자재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는 없었고 올해는 들어가요. 세 개 지역 1억씩 3억. 이거는 지역이 결정이 된 사안이에요? 아니면은 지역이 결정돼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세부 내역은 별도로 디테일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예, 예. 전체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바닥 신호 등 하자 기간 만료 관리비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네네. 앞으로도 이 하자 기간 만료되는 예. 바닥 신호 등 설치된 곳들이 많이 있나요? 있죠. 예. 그럼 유지 앞으로도 관리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거? 그럼요. 지속적으로 그건 저희 계속 늘려갈 사업이기 때문에 바닥 신호 등 사업은 이 내용도 좀 주시고요. 네, 네. 또 마지막으로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5페이지 보면 ITS 시설물 유지 관리 있어요. 이것도 신규인데 이게 지금 라이센스 오라클 구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산출 내역도 세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오라클이 지금 운영 체계입니다. 그 기존에 아니, 저희 운영 체계인데 라이센스를 구매한다 한 번 일- 구매를 하면 연구 관리되는 1년씩. 예, 갱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라이센스비를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서 계약을 해줘야 이 돼요. 라이센스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서버 CPU 코어 수로 계산해서 계약을 하는 게 있고 네. 아니면 사용자 수 그 기반으로 해갖고 사용자 수가 몇 명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어떻게 아니요, 그거 계약을 아니라 해요? 요거는 지금 오라클이라는 그 라이센스는 이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알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출 세부 내역이 운영 방식은 궁금하다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용자 수나 접속 수나 뭐 이런 거 계산해서 할 수 있는데 요건 운영 체서 OS에 관련된 거라 독점적으로 요걸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독점 계약인 건 알겠고 제 말은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는 얘기죠. 입니다. 어떻게 산출이 네, 예, 되는지가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궁금하니까. 내용으로 기반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ITS 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관인데 센터 시설물엔 뭐가 있어요?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모니터랑 서버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IT 그 교통센터 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유지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 시설이 아니라 센터 네. 소개 네, 이것도 예. 내역을 좀 주세요. 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1페이지 도로관리과 우리 자전거 도로 지금 저쪽 평택호하고 서울 쪽으로 가는 게 다 준공이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는 12월 예정이었는데요. 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늦어져요. 예. 겨울공사 또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거의 뭐 교량 이익이 뭐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은데 예, 겨울 공사가 가능한 공정이 남아 가능한 있습니다. 공사예요? 네. 그럼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끝나겠네요.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12월에 좀 맞춰 달라고 했는데 예, 좀 많이 늦어지는데 1월도 더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우리 정비 사업이 안전점검, 안전정밀검사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세우면서 100%다 사업비를 소진을 다 했는데 올해 내년도에는 올해 25년도에는 5억 8천 거의 소진이 다 됐고 내년 26년도에는 5,500만 원이에요. 10% 수준으로 잡은데 전체 올해 거의 뭐 안전 점검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하니까 또 신설된 것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5,500만 원 잡은 거는 그 2주년 주기로 해가지고 시설물 자전거 교량 안정 점검이거든요. 그럼 올해 내년도에 끝나면 이제 28년도에 이 정도 예산액이 또 세워지겠네요. 예, 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이고요. 더 세워질 수도 있다고. 더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2년 주기는 맞아요. 예, 주기는 2년 주기도 있고 단년 주기도 있고 있습니다. 보수 보강도 올해는 내년도 22년, 26년도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산은 전혀 뺐네요. 예, 이건 예산의 운영의 묘를 좀 살리기 위해서 예, 지금 본 예산은 없습니다. 친환경 이동장치 안전 환경 조성인데 145페이지에 우리가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여기 시행되는 거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 진행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구역이 16개 조성이 돼 있는데 전부 필요한 것들입니다. 남부 5개, 북부 5개, 고덕 6개 정도. 근데 이제 여기 유승영 의원님도 계시지만 서부 지역 주차구역이 좀 빠져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수요 조사는 좀 해보셨어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600대 가량의 지금 개인용 이동 장치가 되는 건 기 말씀 올렸고요. 절반이 고덕 신도시 내에 주로 배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예, 다 7,600대 중. 예. 그리고 서부 지역 중에는 청북 지역에 청북 신도시 지역에 소수가 좀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청북 지역도 예, 확보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조례 내용에는 어떤 징수 계획이나 절차 같은 게 좀 빠져 있는데 그건 별도로 돼 있나요? 예, 조례 저희가 네. 견인 요금하고 네. 예, 그리고 그 보관료 예, 저희 기존의 견인 관리 사업소에 있는 조례에 따른다고 그때 말씀 올렸습니다. 자전거 도로 다리 밑에 쉼터 운동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사업 계획 다 세우신 건가요? 예,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예, 했습니다. 요거 위치 세부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예, 제출하겠습니다. 네. 교량 6교 유지 보수에서 산출 내역을 보면 신규로 용역 그 사인카가 대여료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장비 임차비 이게 550만 원. 이건 내용이 어떤 건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여름철 지하차도를 저희가 차단을 합니다. 차단 시설로 의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고 또 주로 밤에 있으니까 사인카를 저희가 직접 앞에다 배출해서 안전을 더 사인카가 출동하는 시간이 보통
야간에 어느 정도 걸려요? 저희가 지금 그 사인카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업체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거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레카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최소 10분 이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카는 넓은 의미에서 지금 550만 원 예산을 잡은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원격 사인카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실에서 바로 원격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인카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 지하 차단 그 차단 시설에 경광등은 벌써 설치가 돼 있고요. 돼 있고. 예, 그걸 차단 원격으로 막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차단막까지 원격으로 전체 다 작동돼-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 전체 다 다 돼 돼 있습니다. 있죠. 15개소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인카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 저희가 지금 사람이 차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기계로만 작동을 해서는 간혹 가다가 좀 무모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작동을 합니다. 우리 설의 예방 대책 부분이 있어요. 그 피복 구입비가 164페이지 한번 설명서. 지금 피복 구입비가 부족한 건 아니죠? 예, 예, 송구한 말씀인데 금액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범위입니다. 아니 그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 부족하냐고요. 피복 구입 근무자 피복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죠. 예, 그러면 이제 요 예산은 피복 구입은 언제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이다 하면은 1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 부서를 말씀 올리면은 저희 부서 일이니까 그러니까 12월 중에 근무한 자가 음. 인사 이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 그대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인사 이동이 돼서 피복비가 필요할 때면 그때에서 1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11월에 하는 경우 예 두 차례로 나눠집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통과돼야 되고 벌써 이건 미리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찌 됐건 11월 경에는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부족하지 않냐는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제설 장비 역시 마찬가지고 이미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항목이 좀 늦지 않나 이런 거는 좀 추경에 내년 거는 추경에 뭐 3차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안전관리 기금이라든지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뭐 기금에서 뭐 준비가 돼 있더라도 이 예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염려 말씀 명심해가지고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등기구 교체 사업인데 노후 제어함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게 등 조도 규정이 국제 기준이 있고 우리 한국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이 기준에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가요? 예, 가로 둥주와 관련된 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낮은 가로 둥주 같은 경우는 조도가 작아도 되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 높다 보니까 65와트 뭐 위치에 정도. 따라서 예, 다 그렇습니다. 틀리겠지만 네. 인도냐 뭐 고속도로냐 뭐 위치에 따라서 틀린데 대부분 보면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연수 가보면 굉장히 조도가 낮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자연환경을 배려해서 조도가 낮게 구성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조도 구성이 어떤 규정이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 지방도 제설대 지원 사업 175페이지. 이게 친환경 제설제예요? 친환경? 이건 아니고 이게 지금 비축분이 좀 충분해요 지금? 예, 제설제는 본청 기준으로 해서 6,000톤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송출과 안출 기준도 약 5,000톤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제설제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가. 예, 친환경 제설제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물량이 감소가 했다. 물량이. 이제 감소한 이유가 혹시 이 친환경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예, 야마카시. 친환경 제설제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이 줄고 가격은 높다. 근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량이 충분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2025년도에 그때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감당이 됐습니다. 예, 보통 몇 년치 좀 비축을 해놔요? 몇 년치는 안 아니고요. 되고? 예, 그 해에 쓸 수 있는 거. 예, 저 염화칼슘 자체가 굳어지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할 수는 예, 없죠. 예. 교통행정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우리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이거 처음입니까? 우리가 뭐 교육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예, 해왔던 건데요. 해왔던 이제 거죠. 교통사고가 뭐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고 어린이 교통사고도 좀 계속 그 추세라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에 더해서 찾아가는 게 공연으로 해서 좀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기획해봤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직계율이 좀 있나요, 우리? 네, 어린이, 노인 또 취약계층에서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보지만 하나 별도로 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3년쯤 되겠어요? 네, 네, 되는 대로 좀. 네 자료 공유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이것도 신규 예산이죠? 유지보수 영역인데 작년에는 없었던 거네. 올해는. 기존에 저희가 프로그램 구입해서 이제 그 서비스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생기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냐면 국민시민고에 요즘은 그 차량 등화 장치부터 시작해서 교통 법규 위반 이런 게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인력으로 다 분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분류해서 국민신문고의 자료를 분류해가지고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이선스를 이제 저희가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서비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로 예산을 해서 해야 됩니다. 24년도에 시스템 구축이 됐고 25년도 무상유지 보수가 올해, 종료돼서 2년, 예, 예. 2년 끝난 거예요. 네, 네, 올해 내년도부터는 이제 신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민원건은 굉장히 많네요. 네, 6천 건 가까이 되는데. 네, 지금 작년에만 해도 한 8천여 건이 넘었고요. 네. 올해 지금 9월 말 이제로 한 7,600여 건. 근데 이거는 그 행정정보관리원이가 그 화재 때문에 중간에 약간 저희가 아직 안 넘은 자로 있어 이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아까 말씀하셨네. 바닥 신호등 하자기한 만료로 해가지고 됐고. 의원님 몇 페이지신지? 206페이지. 네, 네. 요거는 연간 단가로 저희가 매년 편성해서 운영하는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연간 단가로. 신호기 정비, 노후 신호기 등 자재 구입이 작년에는 올해 25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요건 매년 노후되는 것들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교체하고 또 그래서 보수할 건 보수하고 이렇게 했죠.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거라. 이건 예산 부족은 아니고요. 네. 충분히 그러니까 고장 나는 게 어떻게 딱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이제 하반기 발생되거나 그러면 그걸 또 오래 못한 경우는 또 이유를 하고 그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서 208페이지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민원 접수건이 상당히 많죠. 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 많죠. 네, 근데 지금 예산이 1억 5천 세워놓으셨는데 이 자료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노인 보호구역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2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운영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에 보면 우리 평택시로 이제 직접 할 수 있게 이제 시가 직접 운행하는 거로 바뀌죠. 어떤 이게 우리 ITS 시설물. 예, ITS 시설물에 관해서. 예, 저희가 이번엔 직접 수행합니다. 근데 일부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이게 ITS 유지 보수비거든요, 그죠? 네, 네. 근데 이거는 교통정보센터 도시공사에서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ITS는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거 돼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에서 같이 한 번에 하던 업무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ITS 관련 시설 유지 보수분 이번에 사업을 저희가 따로 띄워온 이유는 교통공사에서 하게 되면 연간 이 사업비 대비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한 4,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뭐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직접 갖고 수수료 좀 세이브하는 의미에서 직접 가서 수행하는 거고요. 126개 교차로가 정도 ITS가 지금 스마트 교차로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교통정보센터하고 이제 이게 통신이 돼야 되고 또 자료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 서버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게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있어야 돼요. 분류가 안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유지 관리. 그리고 현장에 이제 또 카메라가 고장났다거나 안 되가 제어기가 안 된다거나 하는 거는 현장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관련 예산입니다. 근데 이제 시에 직접 그 시행을 하면서 예산이 늘었단 말이죠. 그죠? 지금 저 도시공사에서 수선 유지비가 한 7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 그 215페이지에 보면은 네. 8억 정도 예산을 더 세우시는 거죠. 네네. 1억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이 교차로 사업이 이제 늘어났어요? 올해까지 해서 다 마무리해서 늘어난 측면도 있고요. 그 이유 하나예요? 관리기도 있고요. 그 이유 하나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비용도 이제 저희가 추가로 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아까 이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네. 오라클 구매 네네 펀드 그것도 있고 포함돼 있고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혹시 잠시 아까 그 라이센스 구매를 하고 그러면 초년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고 구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오라클 유지보수 말씀이실까요? 예.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라이선스 초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초기 그러니까 맨 처음 구입 초창기부터 뭐 1년인지 2년까지 그 기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금 지원에서 우리 26년도 보조 내시가 어느 정도 내려왔죠? 잠시만요. 최종 4억 8,900 내렸습니다. 4억 8천 정도 내려왔죠. 보조 내시가 좀 늦었던 건가요? 네, 예산 확정 이후에 좀 내려와서요. 한 1억 이상 정도 차익이 좀 생기네요. 이건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짧게.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25년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예. 우리가 뭐 세출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입 부분이 우리가 뭐 보조금 받는 것도 있고 교부세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 수입도 세외 수입이라든가 물론 이제 안전건설 교통국은 뭐 지방세를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세외 수입인데 지금 저번에도 도시주택국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건설 안전청구할과가 보면 뭐 보조금 줄어든 거야 뭐 별도로 또 나중에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세외 수입은 이번에 추경에는 없는데 건설도로과는 세외 수입이 조금 늘었어요. 9,453만 1,000원. 늘은 내역이 보면 과징금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인데 기존에는 0이었어요. 기정액이. 네, 근데 맞습니다. 3,878만 1,000원이 갑자기 튀어나온 뭐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평택시 전문건설업이 한 1,05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제 요는 과징금은 뭐냐면 이제 업체에서 이제 과징금과 이제 과태료로 구분되고 있고요. 이제 과징금은 뭐냐면 이제 중대사항에서 이제 뭐냐면 그 불법 하도라든가 이런 이게 이제 예측이 되는 게 아니고 적발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그 제가 3,800 정도가 이제 부과가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 이제 그 업체에서 건설기부법에 뭐 이제 사소한 기재사항 뭐 미신고라든가 이런 변경에 대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에서 저희가 그 예측을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부과된 금액으로 세입을 잡고자 이번에 그 지금 마지막 추경에 세입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과태료나 이 과징금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물론 이걸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얼마나 이게 과태료가 발생할 거고 과징금이 발생할 거라를 예측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건 저도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이 연차별로나 쭉 추계를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뭐 어쩌다가 한번 몇 년에 한번 발생한다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일정하게 내역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예측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잡아서 해야지 추경에 다 받은 다음에 추경에 예산 올려서 하는 거는 조금 좀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의원님 뭐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실무적으로 요 사항에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서 우리가 예측은 못하지만 그래도 실적으로 해서 계략적인 어떤 그런 금액에 대해서 연초 본 예산에 좀 반영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요. 요 사항에 저희가 아마 타시군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연초에 좀 편성하는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적으로 좀 예측이 어렵지만 그래도 반영하는 것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보면 자체
24년도 자체 보조 사업 집행 잔액이 2천만 원 증가돼서 세외 수입을 잡았어요. 보조금 세외 수입으로. 이 내역은 뭐예요? 대중교통과 세외 수입, 보조금,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 보조금 반환 수입.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24년도라고 써 있으니까. 지금 25년도 마지막 추경. 지금 저기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정리해서 네, 예, 보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일 문제 의식이 드는 부분이 차량 등록 사업소예요. 차량 등록 사업소는 기정의 수입을 세입을 잡은 게 33억 8,439만 6천 원인데 추경에 최종 확정된 게 26억 4,058만 8천 원이에요. 한 7억 4,400이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차량이 등록이 갑자기 격감을 했어요? 예, 등록 대수가 많이 감소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봉인제도 폐지도 된 것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는 제일 많이 줄은 게 이제 보험하고 검사 과태료 부분에서 이제는 3분의 1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요. 그 인구 증가 및 뭐 차량 등록 대수 증가, 과태료 징수 체계 뭐 변경 등으로 세입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뭐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관연도 징수액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 의식은 뭐냐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전임 차량 등록 사업 소장님이 그때는 나와서 답변했을 때 예금이 들어왔을 때 그 예금에 그러니까 이 과태료 징수하는 거를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금에 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압류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예, 그 압류 시스템이 이제 변경이 돼 가지고요. 그 현년도 1,400을 입금하면 이제 관년도 1,400까지 다 볼 수 있고 이제 압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요. 저는 그 1,400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행하고 있냐? 근데 예, 그렇게 하고 그때 있습니다.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집행 어려움이 있지만 집행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체납액도 많고 건수도 많고 징수율도 굉장히 낮았는데 상대적으로 좀 개선됐단 말이죠. 예,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 4분의 1이 토막 난 거예요. 4분의 1이 줄어든 거야. 100%에서 한 75% 정도로 변경된 거잖아요. 세입을 과태료 부분이. 예, 5개 부분에서 거의 다 이렇게 5분의 1, 또 이렇게 과태료 부분에서는 3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역을 하는 거고 이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놓은 건지 아니면 이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전년도보다 저조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사업들도 못 하고 있는데 특히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부과된 적법하고 적절하게 부과된 것들은 징수를 해야 됨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중에 오셔서 설명하신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하셨긴 했는데 이 사업 세출 사업은 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고 뭐 특별하게 큰 얘기 예산이 뭐 다른 전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크게 증감된 건 없으니까. 근데 특별하게 우리 교통사업 특별하게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증감됐잖아요. 세입으로.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야 이게. 100억이에요. 100억이 넘는 게예요. 근데 왜 순세계 잉여금을 지금 3차 추경 이제 집행이 더 이상 될 수도 없는 12월 달에 순세계 잉여금을 여기다 세입으로 잡아요. 2차 추가 이게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 잉여금 확정이 되잖아요. 우리 결산 6월 달에 하잖아. 네. 그럼 2차 추경이 9월 달에 였잖아요. 그럼 아무리 저기 해도 9월 달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24년도에 특별하게 이제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인데요. 통상 그 저희가 연말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게 미리 순세계 확정이 되기 전에 추경으로 일부 반영해서 또 사용한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한계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통상 결산은 6월에 하더라도 보통 12월에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 처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왔다는 게 적절해야 통상적으로 하는 걸 계속 하는 거지. 순세계 잉여금 24년도 결산은 끝났으면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 집행할 내역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 있죠. 항상 수요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할 수 있는 건 사업을 해서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니 검토해서 순세계 잉여금은 3차 추경에 특별회계로 계산해서 하는 데들이 가끔 있어요. 예, 예. 근데 보면 뭐 사업들이 특별하게 할 게 없는 부분들은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예.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요구되는 민원 사항들도 많고 해야 될 적절한 시기를 좀 고려해서 네. 다음에는 꼭 3차 추경에 마무리에 이렇게 해서 연도를 넘기지 말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좀 개선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25년도 3차 추경에 계속비 사업하고 명시의원은 2월을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뭐 이유 없이 하시진 않았을 텐데 유천 2지구 재위험 지역 정비 사업도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25년도, 26년도에는 예산 집행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언제 정리할 거예요? 내년에 정리합니까? 혹시 몇 페이지? 지금 유천 2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 이 계속비 사업은 완료된 거 아니에요? 더 사업이 추가적으로 다 해야 돼. 완료됐는데요. 네. 그게 이제 남은 예산이 적입니다. 그 이제 그 원평하고 신평 다 해가지고 지금 남은 예산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11월에 발주를 해놨는데 그거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가, 내년도 분석 평가 용역입니다. 분석 평가 영역이 내년도에 예. 완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업비는 다 집행을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잔액 남은 거 이제 분석 평가 용역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 횡단도로로 준공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왜 맞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것도 네, 해야 아직 됩니까? 사업이 저희 사후 환경 평가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 기간이 아마 2028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그 도로가 이제 사전과 도로가 준공 후에 미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 하는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용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비로 지금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26년도요? 28년도까지로. 근데 여기에 우리한테 설명서에는 기간이 07년도부터 26년도까지 돼 있는데 그럼 20 몇 년도까지 이게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도 6호선 봐요. 이 시도 6호선은 사업 기간이 17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25년도죠. 네, 네. 거의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팽성대교 확장공사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집행 계속비 사업이 지금 없는데 이것도 완료 후에 평가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 팽성대교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이제 사업이 준공이 됐고 저희 이번에 이제 시설물 인계 이게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로 시설물 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제 그 전체에 대한 이제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했고 그런 미비 사항 이제 보안 사항들을 이행을 다 해서 경기도에 이관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2020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26년도. 네, 네. 예. 그다음에 지금 남사 진이 IC 도로 확보장 공사는 진행 중인 거예요? 저희가 그 지금 이제 그 시도 21호선 확장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이제 두 가지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도 21호선 확장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곡이지구 이제 광역교통계획 이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그 이제 용인 국가산단 관련해서 이제 광역교통과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을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도 좀 주세요. 이게 뭐 불용 예정으로 사유 타사유와 중복돼서 집행 제한 불용 예정이다. 이게 4억 7천만 원이 불용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했어요? 아직 요거는 26년도 예산에 정리한 거예요?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그 이제 사업이 이제 계속비에서 이제 그 시도 이 확장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용은 아니고요. 여기 집행 여기 써 있잖아요. 사업 계획에 보면 진이면 봉남리 지방도 317호 동천리 남사진이 IC 24년도부터 25년도 집행 잔액 4억 744만 1,000원은 불용 예정, 사유, 타사업과 중복. 이게 언제 불용할 거고 결정해서 처리할 건지를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이거 또 그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개선 공사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예정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IC 관련해서 하행 쪽에 이제 설치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도로관리 건설 계획에 반영했던 기존에 이제 우리 북측으로 해서 안성 IC와 연계해서 스마트 IC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38 국도에 그 이제 그
이제 체증을 국토의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실제로 이제 그 스마트 안성과 그 저희 이제 평택 지역을 그 스마트 IC에서 연계하는 교통망을 지금 진행하는 거여서 우리 동평택 IC 설치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IC를 설치하는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가져가요? 아니면 어느 사업 방향으로 사업 방향이 정해진 게 있어요? 저희가 그 실소로 이제 그 천안 쪽으로 밑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안성 IC를 통한 이제 스마트 IC 설치를 그 우리 동평택 그 IC 설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 용역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사업이 예산이 27년도 이 사업비 총액은 바뀌었어요? 아니면 아직 정확히 계획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아직 그 확정된 사업이 확정된 금액은 아직 없고요. 그 지금 이제 그 IC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우리 도로공사와 좀 협의를 통해서 저희 IC 설치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130억이 향후에 소요될 예정인 거죠? 지금 추계로 잡아오는 게 그렇고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월 보면 이 사업 명세서에도 나오지만 유천 배수 펌프장 펌프 수리는 4대를 다 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4대 중에 1대를 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4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거 이제 유지 관리비로 이제 6천만 원 지금 들여가지고 고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3대는 이제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98년도에 이제 한 시설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장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뜯어서 해체해서 지금 만약에 고장이 나 있으면 수리할 거고요.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가 있는 기계를 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교체할 거예요? 그걸 뜯어봐야 합니다. 코일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대형 기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은 네, 교체도 가능한 예산이에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럼 이거에 따라서 예산은 불용될 수도 있네요. 일정 액수는? 일정 액수는 그럴 가능성이 아니 있습니다. 수리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특교세를 최근에 받은 부분입니다. 특교세는 언제 받았어요? 한 11월 정도쯤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을 못하 예, 계약을 했는데 집행을 못한 거라 이거죠. 예, 예, 지금 이제 그래서 그래서 명시효한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뭐 금개구리는 알겠어요. 금개구리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고 원정리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명시유한 팽성읍 원정리예요. 이유가 유상규속 대상 국유지 용도 폐지 협의 지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지구 안에 이제 국유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캠코하고 통해서 이제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무상 협의를 다 끝나고 7월달에 협의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일부 유상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 캠코에서 이제 정부 정책으로 해서 아직 매각 절차가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돼서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준공 시기 미도래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명시 2월이 또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2월 된다는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 세부 25년도 추경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